요즘 얘기나 좀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도 일부 보도됐는데 대검 차장, 이게 이제 바이스죠. 이 사람 발언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방지기 짝이 없는 발언입니다. 검찰총장이 원하는 인사를 실행하지 않아서 진행하지 않아서 세상이 시끄러워졌다는 거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1961년 5.16 군사구테타라고 생각합니다. 군사구테타 이후에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1961년 체제가 됐죠. 군인들 세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군인들 이후에 이렇게 세상을 또 시민을 주권자인 국민을 이렇게까지 만만하게 본 세력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유일합니다. 방금 김기찬 교수님도 기수 얘기를 이렇게 시작부터 하시는데 그냥 하신 얘기죠. 뭐 버릇이 돼가지고. 김종필 육사 8기고 전두환 노태우 육사 11기고 뭐 그다음에 처음에 안기부 기조실장 때 이종찬이 16기고 이런 거를 달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되니까 힘의 원천이니까 힘이 세니까 그랬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23기고 차관이 23기고 검찰총장이 23기고 이런 거를 저는 뭐 법학개론도 안 들어본 사람이고 법대 근처에도 안 가봤는데 저까지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건방지게 짝이 없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여당 의원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 가지 개혁이 많은데 다른 개혁은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검찰 개혁만 하냐고 하는데 이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고요. 검찰 개혁 같은 검찰 개혁을 뭘 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신현수 파동도요.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민정수석 비서관, 그러니까 참모 비서죠. 가방 못지라고도 부르는 이런 비서가 이렇게 백주 대낮에 건방을 떨어도 됩니까?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단락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말에 그 사람을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전관 비리가 명확한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신현수면 아는 사람도 경조사 가야 될 사람도 아무리 뭐 국정원에 잠깐 있다 왔더라도 이쪽 사람들보다 검사 선후배들 그다음에 앞으로 변호사 개판 먹고 살 길이 그쪽으로 다 열려 있는데 하여튼 수사권 조정도 됐고 뭐 여러 가지가 됐는데 이거는 서부학 교수님 발제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록 일부에 그친 거고요. 또 하나 반보 정도 내디딘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발상을 가지고 개혁을 진행하려고 했던 노력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6대 범죄 또 그다음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튼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쪼개고 이 권력을 민주적 시민적 통제 아래 둬야만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들 세상과 비슷하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의 역설이라고 저희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좋은 책에서도 썼는데 노태우 정권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소위 법률의 지배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검찰 권력이 비대하게 커졌습니다. 그 볼썽사나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조차 검찰의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은 민주화의 진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은 변했습니다. 이미 제왕적 권력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흉내 내려다가 망한 사람들도 있던 걸 우리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김학의 뭐 출금 사태에 대한 것 정말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지록 위반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이상한 수학 있잖아요. 뭐 룸사롱에 가서 뭐 성접대를 봤는데 누구는 빼야 되고 기타 밴드가 뉴스를 보다가 정말 애들이 같이 보면 어떨까 싶지 않습니까? 창피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일이
반복되고 버젓이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길만 가면 된다는 이런 오만불손한 반 헌법 세력. 어우, 죄송합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이 하여튼 언론 플레이를 막 했어요. 하면서 최근에 진행된 검사장 인사를 두고 창피하다고. 아니, 전 첫 번째 포인트는 그의 육성이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창피한 게 누굽니까? 자기가 어떻게 창피합니까? 우리가 창피하지. 이런 모습 보려고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정말 식구들 손잡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발발 떨고 그랬습니까?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이 정말 자기 검열하면서 데모했습니까? 창피한 게 누군지 적반하장도 짝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행태만이 아니라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건 여러 차례 지적하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입니다. 이거 자체가 반헌법적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그냥 단순히 뭐 윤 누구가 밉고 뭐 마음에 안 들고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헌법 수호 투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인권 투쟁인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뭐 산재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일하는구나. 포스코 회장님도 그렇게 편찮으신 몸에도 출석도 하는구나. 좋았는데 만약 검찰이 정말로 산재 노동자들의 죽음을 단 한 명이라도 좀 덜 죽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저희가 장발장은행이라고 하는데 벌금 못 내면 감옥 가죠. 환영 유치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감옥 가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동부구치소에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검찰총장이 위기에 놓였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1,000만 원 이하는 잡아들이지 마라. 그러니까요. 놀랍더라고요. 정말 그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때문에 벌금 못 냈다는 이유로 감옥 가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이 힘은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형법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힘인데 이 힘이 누구를 위해서냐면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완전히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앞에 이낙연 대표님 축사도 있던데 관심을 갖고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하신 거를 환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민주당에도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법 계시고 그분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축적하셨을 텐데 공동 발의도 하나도 안 하고 공동 주최도 안 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도 없는 거는 역시 소속 정당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이런 네트워크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더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를 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그 힘의 크기로 보면 공룡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처방만으로 검찰 개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좀 미흡하나마 진행했던 검찰 개혁에 의해서 검찰 개혁을 그야말로 완수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말씀 많이 안 하신 주제인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형집행권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김우중 씨라고 뭐 IMF를 불러오다시피 한 정말 국민 경제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힌 분이 계셨는데 그분 나중에 잘 사셨습니다. 형 선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형집행정지로 나오셨어요. 검찰 작품이죠. 그러니까 중형이 선고돼도 다시 말하면 형사사법이 정말 형사사법이 아니라 검찰이 사실상 형사사법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균열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